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외 12개 부서에 속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개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기정예산 268억 6,437만 2천원에서 8억 3,250만 7천원 증액된 276억 9,687만 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환경적 산림자원 조성, 경제림 조성, 국고보조 사업에서 경제림 조성 사업을 위하여 민간보조로 편성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1,00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가을철 조림 사업은 시에서 직접 도급 사업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문화 조성, 산림자원 증대 및 문화 육성에서 임도변 풀베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하여 시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장 420페이지 상단 산불 피해지 내 산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방사업비 1억 원, 하장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임도 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상단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시비 1억 2,25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421페이지 하단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진화 장비 기계화 시스템 2대 및 산불 감시용 드론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 2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422페이지 상단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2024년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으로 1억 2,25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 조성관리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복합체험시설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천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합체험시설 경관 개선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 하장 번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1,0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422페이지 하단부 복합체험시설 야외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복합체험시설 조경 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의 예지림이
이름도 어렵거니와 사람들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시민들도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그 향교 입구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정경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게 이 안에 있다. 이내 예지림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교하고 얘기를 해서 입구에 그래서 도로변에서 시민들이 가다가도 저 안에 저런 정원하고 숲이 있는 거구나 좀 알 수 있게끔. 그다음 이제 국장님들 계시는데 입기폭포 가는 길을 입기폭포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과하고도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논하셔가지고 특별히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길 조성 길을 좀 그 다듬고 그거는 건설과 예산이 서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근데 거기 이제 그 산기 묵은리 올라가는 쪽 그 처음에 이제 마을회관 산기 마을회관 쪽 끝나는 거기에서부터 저 익기폭포까지 제가 이제 금년 그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은 그 금계국 같은 경우 그 가면서 꽃씨만 뿌려놔도 꽃길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생화 씨를 좀 누가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좀 해서 특별히 뭘 가꾸자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꽃씨라도 뿌려놓으면 꽃길이라도 조성되니까 막 굳이 막 거기 가서 뭐 꽃을 막 심거나 막 그러지는 말고 그 하고 도기업에 하든 뭐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그다음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망가져 있어요. 그걸 좀 살림과 할 때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내 예지림에 지난번에 제가 철쭉을 한번 심어보자 철쭉이 아니고 진달래 한번 심어보자 제안했죠. 예, 그 예산을 좀 하자. 그 좀 토론 한번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보세요. 그 감목을 좀 심어가지고 다 베고 났을 때 봄에 꽃이 없어요. 가 보면은 4월, 5월, 6월에 그 이내 예지림에 그래서 그걸 좀 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예요. 청정 임산물 복합 체험 시설 운영에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안에 이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청정 임산물 복합센터는 네네. 그 올해 이제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허가까지 걸쳐서 그 올 가을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식 그러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뭐 한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세부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해 놓았는데 네네. 그 사업 완료 및 인허가까지는 올해 만료를 하고 네. 그 주민들에게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나 네. 그 기타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 세부 이제 그 법령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인허가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네. 그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복합 체험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잘 아시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주된 거는 그 하장에서 나는 산나물이나 네. 기타 임산물들을 이용해서 네. 찾아오는 이제 그 이용객들이 그 구입도 하고 네.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체류용 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캠핑장도 지금 캠핑장과 네. 갤림핑장 등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글램핑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은 언제쯤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까? 기반 시설들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 됐고요. 나머지 전기라든가 네네. 조경 시설 이런 것들은 네. 가을에 마무리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청정 임산물 복합 체험 시설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청정 인사물 복합 체험 시설이 좀 지역 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알린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 계획 같은 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만 맡겨가지고는 네, 홍보가 좀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전문적으로 이런 관광지라든가 시설물들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네, 네, 그 전국적으로 네, 네,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네, 두 번째는 또 주민들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네, 좀 더 좀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네. 같이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번천 주민들에게 어떤 친환경 자른 마을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역량 강화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또 조성이 돼야 되니까 뭐 저기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산림가에서 진행되는 과정 또 홍보 과정 여러 가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친환경 자린 마을로 될 수 있는 우리 번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의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유전 의원인데 419페이지 보면 맨 하단이에요. 선도 살림 경영인데요. 우리가 선도 살림 경영은 미래 우리 이 산업 살림에 대해서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하장면 판문리 일대에 거기 2015년도부터 올해 2024년도까지 10년 동안 매년 15억씩 이렇게 보조해서 앞으로 선도 살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렇게 소득을 창출하고 이게 같이 미래 살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선도 살림 경영 단지는 네, 그 하장 주민들의 이제 그 경영을 그 살림 경영을 이제 규모화시키고 네, 집중 투자하여 수익형 살림 경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데 네. 올해가 이제 사업 마무리 중입니다. 물론 그동안 그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잘 추진을 해서 뭐 전국 최우수 이제 선도 살림 경영 단지로도 이제 선정이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그 발전 방안 등을 외부 이제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전문화해서 그런 그 도출되어 있는 그 어떤 역량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표출되어서 하장, 판문, 그 용년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지역에 뭐 재배 품종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력으로 그 했던 것들이 살림 텃밭에 네. 더덕, 어, 그다음에 산나물, 삼나물, 예, 이런 것들이 산마늘. 예, 지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은 네. 그 내년도에는 이 하장 그 번천리 네. 산나물 축제가 네. 그 도서 산나물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나물 축제하고 연계해서 조금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실무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현장에 이제 이동한 이후에 또 현장에서 또 그 텃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번천이 산나물 축제장 주변에도 네. 좀 이렇게 그 산나물 씨앗 등을 파종을 해서 거기서 좀 채취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단시간에는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없지만은 열흘 정도의 좀 기간을 둬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준비하시고 계셔요. 거기 한 3, 40분 걸리죠. 그래도 차량으로 이동해도. 저희가 그 26km로 잡았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분 정도 네.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을 그 주민들과 선도 네. 선도
경영단지 주민들과 또 산나물 축제 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음. 그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의 텃밭에 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그 세밀하게 짜서 운영을 좀 잘 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 부분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삼나물 축제할 때 선도 살림 경영에서 나오는 뭐 산마늘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품종에 대해서도 우리 산나물 축제할 때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이 산이 많습니다. 그죠? 산이 많은 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선도 살림 경영으로 인해서 꼭 성공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산에서 나오는 고소득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하장 용연리 어리 판문리에 맞습니다. 2,000헥타가 넘는 이제 그 면적에 네, 그 사업비가 이제 많이 투자된 만큼 네 그 맞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네. 향후 이런 기반을 통해서 네,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해주셔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2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 보면 사방댐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우리 사방댐이 지금 170여 개가 넘죠. 우리 관내 사방댐이.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방댐 할 부분이 많나요? 그 올해까지 저희는 이제 사방댐을 음, 198개소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고 네네. 이곳은 이제 그 2022년도 대형 산불 때 네. 그 대면적을 벌채한 곳이어서 네. 저희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우기 때나 아니면은 집중호우 때 좀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산불 피해지 내에서도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 그러셔야. 앞으로도 그 우리 소하천이나 계곡 상류 지역에 좀 수해가 나면 태풍이나 이런 지역이 발생을 하면 폐목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폐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토사나 자갈 등 이런 부분이 하류로 그냥 쓸려 내려오면은 하류에 너무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댐을 설치해서 그게 폐목 등이 사방댐에 한번 걸러주면은 밑에 하류에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 과장님으로 뭐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서 태풍 피해나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신규 사업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사방댐이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그 산지 전용 후에 그 이제 소나무가 많을 경우에 이제 그 소나무가 반출돼서 소나무가 이제 좋은 곳에 이제 쓰이면 참 좋은데 지금 재산충병 때문에 이 소나무 반출이 안 되죠. 그 일부 지역은 지금 소나무 재산충 감염 이후에 예. 청정 지역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예. 반출이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그 청정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네. 그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금 네. 심사 중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가 된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출 금지 구역 내의 소나무를 산지 조정 이후에도 이제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이제 해지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해지권자가 이제 그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심사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가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우리 시의 그 소나무에 대한 재산권 보호라든가 또 청정 지역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처리하겠습니다. 그 재선충 그 방제 작업을 하면은 몇 년 정도까지 이게 약효가 갑니까? 그 재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화학적 방법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약효가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그 최초에 이제 감염되었을 때 4년짜리를 이제 감염목에다가 밑 주변에다가 이제 예방을 나무 주사를 했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그래서 하는 방법. 네. 현재까지는 이제 예방 나무 주사를 이제 그 한 대에는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미처 이제 또 예산 관계로 그 방지하지 못한 곳에서는 감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기간은 저희가 4년을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도래했다 하면은 추가로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화학적 방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제 작업을 좀 신속하게 해서 그 소나무 재선충 해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그 저 세천연 도로 맞은편 등산로 그 저기 한국식당 입구나 또 조각공원 근처 입구 그쪽으로 한 분만 이렇게 그 등산로 한번 이렇게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이제 좀 그 오드랍길이나 산소길 등이 이제 관광가에서 관리하는 그 등산로랑 좀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그 부서를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협의하겠습니다. 뭐 시에다가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하긴 했다는데 하여튼 그거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뭐 처음 하시는데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아주 답변을 잘 하십니다. 지금 현재 그 삼척시에 속해 있는 산들이 많이 있고 그 명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두타산 쪽으로 등산로 뭐 정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등산로 정비를 하시면서 그 뒷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구석구석에다가 그 폐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방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거는 이제 제보가 있어서 네. 제가 즉시 이제 현재 추후 상태고 네. 앞으로도 이제 산간 오지에서 벌어지는 산림 사업, 네. 등산로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자재나 폐기물들을 이미 적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삼척에는 명산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챌린지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뭐 최근에 보면 네이버 챌린지 뭐를 해서 인증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일부 그 인증 사진에 보게 되면 잘못 표기된 그 산 명이 나와요. 보게 되면 뭐 과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산악회든 여기에서 쉬림산을 다른 산으로 표기를 한 표지석을 세운다든가 뭐 지금 아주 정비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삼척 관내에 있는 산을 전수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를 절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은 네.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제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은 예. 저희가 이제 산림이 구유림과 이제 사유림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되고 네. 구유림 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등산로들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명산이라든가 높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구유림에서 관리하는 명산이기 때문에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구유림과 적극 협의해서 네. 그런 곳을 전수 조사를 해서 예. 혹시 그렇게 이제 그 임의로 설치해 놓은 불법 시설물이 있다 하면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철거를 하고 또 네네. 합당한 시설물들이 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산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4년도 건축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건축가 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105억 8,801만 9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9,3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 정비용 공공 임대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이주 사택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환경 정화 사업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2억 5,003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5,7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 개선 단위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주민 쉼터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존 지출 단위에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2년 주거급여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하여 4억 1,521만 6천 원과 시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하여 9,09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보존 지출 단위에서 총 5억 6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458페이지 첫 페이지에 그 상단 부분 보면 마을 그 LH에서 운영하는 마을 정비형 사업 공공주택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나요? 진행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네. 이제 LH에서 준비하는 조사를 지금 마쳤습니다. 마치고, 평가 예. 마무리 감정 평가했어요? 감정 평가는 8월에 보상 계획 끝나고 감정 평가하면서 이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네. 나오면서.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좀 증액 요청이 있어서 네, 네. LH하고 지금 조율 중입니다. 당초에 한 90억 정도를 했었는데 네. 더 증액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뭐 이유는 뭐예요? 저 분담금이 보통 보면은 거기에 분담금이 우리 시가 약 한 80억 정도, 네. 그다음에 기반 조성하는데 10억 정도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한 90억 정도 됐는데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 얼마를 요구를 해요? 22년 5월 달에 협약할 때는 그때 당시에 물가를 바로 이제 그거였어요. 하다 보고 네. 지금은 현재 이제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보상하고 이래 지금 물가로 다시 계산해서 네. 사업성 평가를 재검토를 합니다. LH 구조상은. 음.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좀 이렇게 하는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 요청을 하는데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율 중입니다. 그래 얼마를 요구를 해요? 어, 몇 프로 정도 더 요구를 해요? 예, 조금 많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거는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늦게 이렇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이게 물가 인상 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아마 시기가 많이 늦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결과 8월 달에 네. 저희들이 이제 금액만 협상이 되면 네네. 8월 달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감정 평가 들어가면서 사업하는 시행 시공자를 입찰 네. 의뢰를 9월 달에 빠르면 해서 네. 못해도 12월 달에 선정해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러면 LH에서 이제 추진하고 저희들은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장미 사택에 있는 분 이주하는 14가구를 어쨌든 그 경동 사택에 보수하는 사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더 추가로 요구하면 잘 협상해서 네. 의회도 알려주시고 네네. 그리고 네.
LH에서 일부잖아, 그죠? 네. 거기 사택이 네네. 한 두 동이 재척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잔여 부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잔여 부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그 잔여 사택을 시에서 매수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을 처음에 지정을 해야 되나요? 네.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예, 예. 뭐 어차피 거기 우리가 기반 시설을 우리가 한 10억 이상 들여가지고 기반 시설 하면은 거기 도로 부지가 다 들어가지 않나요? 네, 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거기 두 사택 두 동이 좀 남아서 네. 그분들도 뭐 좀 본인들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철거해서 다른데 이주를 하고 싶어 해서 낡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 이주 신청은 받았다면서요? 네, 다 당초에. 했어요. 예, 예. 음, 총 18가구에서 네. 4가구는 지난번에 화재 나서 먼저 들어갔고 네, 네. 14가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우리 시는 그러면 나머지 두 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언제 그거 사업 추진 계획이에요? 계획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LH에서 이걸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이제 시작을 같이. 해야죠. 예. 그러면은 같이 그렇게 되면 네. 저희들도 감정 평가랑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물건 조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물건 조사 할 거죠. 요 용역비 2억 5천도 물건 조사하고 네. 이제 그게 먼저 들어가서 네. 나중에 내년에 이제 되면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하고 그거를 네. 또 따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도 나머지 LH에서 하시고 나머지 제척된 부분 네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네네. 철거하고 네. 그 지역은 뭐 하실 거예요? 주차장으로 할. 주차장으로. 네. 주차장이나 뭐 소공원 있으면은 필요하다면 주민들 설명회 할 때 거기 주차장을 좀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있고 해서 예.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거 그렇게 봐서는 하려고 너무 합니다. 복잡하니까. 예. 네, 그 부분들을 그 LH하고 좀 빨리 추진 좀 협상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시일을 좀 땡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예. 답보 상태고. 그리고는 또 감정 평가를 본인들이 다 하고 마무리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인상해달라고 하고. 조금 시작이 좀 늦어서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에 물건 조사를 보상 그 물건 우리가 조사를 많이 다 했어요. 올려줬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 네. 60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 뭐 100억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더 요구를 하니까 LH가 우리 뭐 사기업도 아니고 네. 그래서 빨리 좀 그걸 좀 네. 믿을 수 있게 그분들도 믿게 좀 만들어 주셔야지,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459페이지 과장님, 네. 이게 반환금이 우리가 보면은 주거급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맞춤형 이렇게 주거급여도 있고 네. 이게 강원도형 수선 유지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때서 이게 국고사업비가 시도 사업비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네. 그 주거 급여 사업이 매년 한 30억씩 옵니다. 그래, 맞아요. 예, 그래 국비가 많이 80%를 차지합니다. 국비 도비 합해가지고 예. 90%잖아요. 아니 우리 국비가 시비가- 80%고 도비가 10%, 우리 12%입니다. 그래서 네. 요게 지금 많이 된 거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가내시가 도에서 네. 좀 과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반납이 3억 6천이 좀 되게 됐습니다.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예요. 네, 가내시 오면서 아니 저기 학정 내시 와서 확정 내시가 받아가지고 네, 받아서 했길래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됐지. 그 해 당시에는 보통 한 30억 내외니까 29억 요렇게 해서 오는데 국비가 이 해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당해연도 보니까 2023년도도 보면 한 30억 당초에 30억 정도가 네. 확정이 돼요. 네네. 총 사업비가. 예. 그러면은 이렇게 과장님이 사업하시다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넘어가서 3회 추경에도 약 한 5억 정도를 감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세출 구조 조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도 이렇게 막 3억씩 이렇게 저 사업비가 반납이 돼요. 이런 부분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사업 계획도 이거 주거 급여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맞춤형 주거 급여든
강원도에서 이게 맞춤형 급여는 이게 뭐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임대도 되고 네. 자가도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자가용 예. 자가도 물론 뭐 소득 인정액을 따져서 기준 네. 중위 소득 예. 몇 퍼센트 이하인가요? 주거급여는 48% 이하입니다. 48%. 그런 기준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꼼꼼히 이렇게 홍보하시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네. 많습니다. 그 공동주택 관련해 갖고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네. 그 요즘 또 화재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지하 주차장에 지금 설치된 그 공동주택이 지금 한 몇 개 되는지는 모르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은 그 시민의 안전과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라고 선도적으로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우리 시. 네.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그 전국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의 이전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전기차 화재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또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 또 화재가 나면 밀폐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대형 재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으로 좀 앞으로 그 법적으로는 뭐 중앙부처에서 입법을 해야 하고는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 뭐 새로운 아파트도 이제 공고를 해서 지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항은 어쨌든 전기차 전기 그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지하에 하든 지상에 하든 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기차 아파트 단지에 뭐 5% 주차 대수 5% 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뭐 공고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원이 드는 거는 좀 맞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에 있는 분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또 왜 올리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법 규정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공동주택에서 뭐 서로 협의를 해갖고 네. 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예, 예. 강제성은 없고 네네. 제출하면 네. 해주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관련 부서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그 우리 삼척 소방서에 뭐 질식 포화조나 이동식 침수조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그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이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우리 소방서에서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화재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막연한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정동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8페이지예요.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지금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42억 9,449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이주 사택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하고 그 이주 사택 리모델링은 뭐 장미 사택에서 경동 사택으로 가는 뭐
그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이주사태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6m로 해서 네. 저기 폭 6m로 해서 100m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LH에서 장미 사택 부분을 사업을 하면 네. 그 외 부분을 저희들이 감정 평가해서 물건 조사해서 감정 평가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도로 올해는 지금 물건 조사하는 비용을 한 2천으로 예상하고 네. 그다음에 장미 사택은 세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2억 5천을 추가로 했거든요. 몇 가구죠? 지금 총 18가구인데 4가구는 벌써 갔습니다. 가고 아. 화재로 갔고 14가구가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14가구에 대한 이주사택 리모델링비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 도계 지역이 내년에 석공이 폐강되면은 또 도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 건립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 120세대가 있는데 그거는 또 2028년에나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가에서 진행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 주택 건립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8년 동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 주택 신축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좀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하면 올 12월에 네.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착공이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착공이 될 수 있다. 네네. 예, 예. 늦어도 올해 12월 해가지고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6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건축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집중 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네. 우리 내년에 이제 석공 폐강된 관계로 도계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없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네.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 건축가에서 도계 지역 아파트 수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에 좀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 사업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의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잘 검토하시고 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1억 7,879만 2천 원으로 40억 5,2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어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하반기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후진 강진 지구 어촌 유디 304회 원활한 준공을 위해 인건비 자재 등 물가 상승분 반영이 불가피하여 공기관 위탁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으로 수산 종자 매 방류 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 4,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도비 사업 추가에 따라 갯녹음 안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1천만 원과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증축공사 감리비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 회복장 시설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2월 예산 9억 원에 추가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수산물 공동 회복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감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물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1층 증축과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한 부족한 시설비 10억 7천만 원 증액과 공사 감리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수산물 할인 판매 지원 5천만 원과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생산 활동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 4억 8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1,013만 2천 원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1,16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519만 3천 원, 노후 선액이 대체 지원 사업 3,150만 원, 연안어선 노후기간 대체 지원 4,680만 원을 도비 사업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요가 없어 18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수상공익직불제 행정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안 통발업 미끼 지원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추가되어 1억 1,63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환경관리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삭감하고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어항내 폐허구 수거 등을 위한 시설비 6천만 원을 삭감하고 수협 위탁, 민간 위탁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이사부 광장 시설 정비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악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일반 국비 7,400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200만 원을 삭감하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사업 역시 기금 사업으로 일반 국비 4,333만 8천 원 전액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해양 관광 테마 조성입니다. 바다 낚시 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전통문화 개성을 위한 풍어제 개최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1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삼척수협 철거 및 부지 정비 공사를 위한 감리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페이지 477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여기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1회 추경에 8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의 예산이 지금 급격히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은 뭐죠? 저희가 그 2021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으나 아직까지 이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입주를 해야 될 이제 삼척항 화래해센터 이제 상인들이 지금 현 상태로는 이제 입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이제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8억을 예상했으나
추가적인 이제 여러 가지 추가 공사가 더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10억을 이제 이해 추경에 증액해서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이제 보강 공사를 1층 증축과 이제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예산도 뭐 예산보다 우리가 여기 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분들의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저기 고달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러 번 단계별로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정리되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설계 최종 설명회를 이제 가졌고 특별한 이제 입주 상인들의 특별한 의견은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 저기 협의가 다 됐으면 거기 원하는 방향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에 또 계속적으로 해수 인입 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해수 인입 시설은 저희가 이제 봄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해상 이제 180m 이제 나가 있는 해수를 이제 끌어서 이제 하는 시설을 추가로 이제 개발을 했고 그 물을 지금 현재 삼척강 하라이 센터 상인들이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입주가 되면 그게 이제 수산물 유통 물류 센터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보조 이제 공급 시설을 추가로 개발할 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해수 공급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보조 라인을 이제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일전에 지금 해수 인입 시설을 완공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인입 시설이 망가지는 부분 바람에 거기 해산물이 다 폐사하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저 상인분들한테 걱정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 해수 인입 시설도 비상 계획을 세우셔갖고 하나가 망가졌을 때 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까지 마무리 좀 돼서 이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되고 설계가 뭐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설계 다 되어 있고요. 그 인허가도 지금 거의 이제 진행이 다 되어 있고 건축 협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것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마무리 지어주고요. 이게 안에 내부 구조 변경이 최대한 일찍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상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급박하게 이렇게 옮기라고 하면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점이 12월로 돼 있는데 최대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12월 이후에 이분들하고 최대 성수기가 또 여기 연도가 바뀌어 새해 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니까요. 이분들의 최대 비수기 시점이 어딘지 성수기 시점이 언젠지를 보고 이분들의 이전 시기를 좀 조율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내부 공사 잘 빨리 좀 진행돼서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이사부 광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사부 광장을 구성한 지 몇 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고 어쨌든 거기에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우면서 우리가 정나진 지역의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이사부 광장의 운영이 지금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정나지구 그리고 되게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광장 자체가 크게 운영에 대한 뭐 묘미가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반 민간 단체나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제 그 부지 이제 활용 신청이 간혹 들어오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그 허가를 내주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사부 광장 이렇게 뭐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들어와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큰 땅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우리가 뭐 삼척시에서 투자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계획부터 우리가 이사부 광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안일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좋은 땅에다가 우리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저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부 광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은 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은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이사부 광장의 운영이 아니고 운영도 운영이지만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어디에 지원하고 있죠? 장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요. 그리고 482페이지 삼척 수협 철거.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삼척 수협을 철거하는 시점이 우리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좀 폐허가 지금 남아 있어서 상당히 보기 흉한 흉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시죠? 저희가 이제 그 건축 그 해체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고 저희가 이제 우선 이제 성면 철거부터 이제 먼저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관광 철이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늦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인허가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이제 그 성면 철거부터 조만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 일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렸던 그 날짜하고 지금 계속 몇 번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종료 시점이라든가 사업 시행 시점을 우리 지역 주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게 자꾸 변경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사업 여기 없는 건데 우리 원덕 노실에 현재 우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농산어촌 예, 일반 농촌어촌 개발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 돼서 됐는데 지금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도로 개설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검토 결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결과가 좀 어떻게 좀 나왔죠? 저희가 지금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그 비용 산정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따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에 처음에 요구했던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 또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다른 방향의 길도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가지 방향 중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4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어촌 유들 300 사업 후진 지구에 6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은 그 작은 후진항에 신축되고 있는 그 이 건물이랑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이제 후진항하고 강진항 이제 이 두 개 항을 네. 이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예. 저희가 6억 추가로 이제 편성하는 이유는 이제 그 후진항에 그 저희가 공사가 이제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네. 당초 설계 가지고는 이제 사업을 이제 완공할 수 없어서 네. 그 인건비하고 자재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준공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게 후진항하고 광진항 모두 이제 추가로 조금씩
다 이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후진하고 강진항하고 두 개 그 네네. 항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네네. 한 사업비라 이거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은 후진항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부마켓 짓고 예, 있습니다. 그게 네. 지금 어부마켓 공사하고 해양체험지원센터하고 어부보관 창고를 후진항에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부마켓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촌 공유 체험 어촌 체험센터하고 어구 창고는 네. 아직 저희가 착공은 아직 못한 상태인데 네네. 조만간 착공. 그럼 지금 이제 작은 작은 후진 쪽에 그게 된 거는 그냥 어부마켓 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분들이 저게 무슨 건물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부마켓 공사는 다음 달에 준공이 됩니까? 어부마켓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5% 정도 이제 되는데요. 이제 다른 건축 공사랑 이제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잠깐 중지시켜 놨다가 네네. 다른 건축 공사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준공을 이제 맞추려고 같이 하는, 이제 네. 비슷하게 맞춘다 이 네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부마켓 공사를 하면은 그 주체는 어디 마을 어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부마켓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부마켓은 1층은 어업인들이 이제 쓰는 공간이고요. 2층은 이제 수산물 판매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 협동조합을 이제 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진 5,000개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이제 지금 구성해놨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신축될 해양 체험 지원 센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저희가 후진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촌 체험 마을과 이제 수상 레저 이제 네.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샤워장이나 이제 그다음에 안내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1층으로 이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저희 저건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사항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네네. 그냥 어촌 뉴딜 300 후진 지구 사업이라만 우리가 아웃라인만 알고 있지 실제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어촌뉴딜 300 사업과 신한력 이제 사업하고 네네.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 사업 정리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좀 자주 좀 대변해서 그런 진행 사항들을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경우 저희가 답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을 해서 우리 어촌 5항 특화 개발 통해서 업소득 증대라든가 어촌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77페이지요.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중축 및 내부 시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중축 및 내부 시설 공사에 1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중축은 어떤 부분이고요?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진행률은 얼마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아직 그 못한 상태고요. 지금 인허가 절차는 이제 건축 협의만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관리청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기 입주하게 될 이제 해센터 상인들이 그 이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네. 공간을 조금 더 넓혀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1층 그 벽면을 이제 허물고 거기를 이제 폴딩 도어로 해서 네네. 지금 이제 약간 좀 깝깝한 그런 형태가 아닌 이제
밖에서도 이제 보일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문을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검토해봤고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그럼 시행하지-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이해축 때 확보되면 네네. 저희가 이제 8월 중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센터 상임분들이 요구사항들은 충분히 수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렴했고 그러면은 지금 입주 대상자가 예전에 18명이었는데 지금 또 16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두 분은 어떻게 두 분은 앞으로 뭐 불만이 없게 두 없도록 다 분은 이제 됐습니까? 포기서를 제출을 아, 했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예, 고령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운영하기 힘들다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하루센터 그 입주 상임분들한테 입주 합약서 같은 건 다 받아 놓으셨나요? 입주 합격서는 당시에 네. 받아놨고 네네. 조금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입주할 때 네. 다시 이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담아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의 민원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요구 사항 중에서 그 비대면 구조로 있는 그 벽을 좀 대변하고 영업하는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 가장 좀 중요했었고요. 또 건물 정면 창문과 외벽을 철거한 후에 폴딩 도어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문과 후문의 출입문을 확장해서 리어카 사용 시에 그 통로 확보를 위해서 뭐 경사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다 반영됩니까? 반영됐습니다. 네, 아, 네. 반영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김원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점포마다 해수 공급 라인을 주배관을 추가 설치해서 25mm를 30mm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그건 이제 미리 이제 해결됐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물이 이렇게 인입할 때 저기 모래나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된 겁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제 여건이 좀 해당 여건이 좀 바뀌게 되면은 아마 이 관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수조 제작할 때 네. 저희가 그 해소 방안을 네. 충분히 이제 모래가 유입되는 거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 같은 거 추가로 이제 개별적으로 다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사하게 되면 충분히 네. 공사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해수 인입관 때문에 그 하루센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고역을 많이 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층별로 활용도를 이제 보면은 1층이 이제 그 하루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층은 뭐가 되죠? 2층은 1층에서 이제 해를 갖고 가서 네, 이제 가져가서 2층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푸드 역할을 하는 이제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네. 장소입니까? 네네네. 3층은 수협이고. 그러면 4층은 어떤 4층은 어업인 휴게실이 있고 카페가 있고 이제 야외 테라스로 이제 그럼 조성되어 카페는 이제 다른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됩니까? 네네네. 아. 그러면 뭐 이제 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이제 의견 수렴도 다 끝났고. 네. 그래서 하여튼 하루센터 상임분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을 해가지고 중축 공사하고 내부 리모델 공사를 하시는 만큼요. 하루센터 상임분들이 운영의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 리모델링 공사 사업 추진의 속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척항 하루센터 철거 및 부지 활용 계획은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척항 할애센터는 지금 철거 해체 승인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토지하고 이제 그 건축물이 모두 이제 해양수산부 이제 국가 소유여 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관리는 이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이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시행하면 강원도에서 이제 해수부에다가 저희가 이제 철거 이제 저희가 입주 계획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문서를 보내면 이제 해수부를 통해서 해수부에서는 또 기획재정부에다가 그거 이제 건물
이제 멸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이제 해수부라든지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좀 저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지 활용 계획이라든가 아직까지 이거는 없고 이제 일단은 철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492페이지에 482페이지요. 수협 철거 및 부지에 지금 4억 5천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은 건물 해체 계획서가 검토 용역 착수해서 그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셨죠? 인허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거치셨어요? 설명회는 저희가 아직 안 거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직 이제 검토 중이라는 이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네네. 주민과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듣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지 활용 도모를 빨리 정해서 인근 상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해양수산과에서 좀 실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덕산항 그 미탁 피해 그 해수청에서 지금 그쪽이 어구 보관 창고 그쪽은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네. 있는데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래 늦죠? 사업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이 거기 그 도로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 해결하는 것도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 국가가 하면 뭐든지 다 늦어 대한민국이. 그죠?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의 의왕 주변 정비 사업에 이게 지금 이 책자를 보면은 공촌한 준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가의왕인데 돈은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어민들이 당장 그 준설비 매번 우리가 되고 초곡 신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도가 돈 들 생각은 안 해요 아예. 어민들 배급 못 나가면 요건 자치단체가 먹고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시민들 세금 들여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꾸 얘기하세요. 초국은 저희가 이제 그 방파제 보강 공사를 이제 얼마 전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돼서 이제 공사 곧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초곡이나 신남이나 네네. 도항이면서 준설 모래 퍼내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시민들 돈으로 하잖아 거의 다 네. 매년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여기 수산직 공무원들 계시지만 도로 가시면은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매년 세워줘야 돼 도비를 아시겠죠? 저희가 도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수 이익관 그 정나항 그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모래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예. 그러니까 거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특허를 기술적으로? 가지고 특허를 그렇죠. 예. 그 후드 부분이 이제 특허인데 예, 특허를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있는 것들을 부분.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나중에 아까도 말씀하신데 이제 뭐 이제 태풍이 오거나 큰 게 되면은 그쪽 넘어 방파제 넘어가 다 밑에가 백사장이니까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공 안반을 뭐 어떻게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하고 잘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무 공동 활복작 시설 개선하는 거에 좀 10억 4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산이죠. 그죠? 10억 4천에. 네, 맞습니다. 예. 정나진 분들은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혜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예산이라 생각하고 뭐 시작을 했는 돈이니까 중단할 수는 없는데 이제 거기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서 부평산업공단 내로 옮겨가든지 장기적으로 이제 돈을 여기 시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안 맞아 이제는. 구시대에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 때 정부들 정말 그 배가 나가서 그 할복을 할 고기들을 많이 잡아왔을 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냄새 때문에 안 돼. 그 정나진 어민들한테만 그 생활 환경이 너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옮겨가는 거를 이게 마지막 예산이라 투입이라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는 뭐 시의회가 뭐 영원히 존속할 거니까 뭐 우리가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평산업공단으로 옮겨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안을 찾아서 이젠 더 이상 시비를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결정을 어떻게 할 방식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신축이 어렵다고 보면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보면은 그리고 외국인 어선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어민들 입장에서 짓는 것보다는 제주도 방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최소한 의사결정을 해양수산과에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저는 늦어도 9월 말 이전에는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래야지 의사결정이 9월 말 이전에 돼야지 예산 요구라든가 예산을 성립하는 편성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 미루면은 정책이 계속 시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예, 그렇게 결정들을 최대한 빨리 9월 말까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거는 돼 있잖아요. 수거는 돼 있는 과정들을 거쳤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이게 우리 첫 페이지에 우리 광진항 후진항 어촌 뉴딜 300 사업비가 6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 6억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 6억은 어디에 쓰시려고 6억을 증액시키셨어요? 6억 원을 가지고 이제 추가 시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제 해양수산부 이제 승인 받았던 시행 계획을 그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법 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 비용이 약간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 이제 한 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이제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6억 원을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후진항 들여다보면 과장님이 거기 오시기 전에 후진항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그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에 예산 얼마 들어간지 아셔요? 저희가 그 매년 연도별 이제 투입된 예산은 연도별로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100억이 넘어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100억이 넘으면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은
어촌 뉴딜 300을 2019년도 말 12월 달에 어촌 뉴딜 300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설계 1년 했다 하잖아요. 그럼 2021년도야. 설계 1년 잡아도. 그리고 거기가 개인 부지도 없고 전부 다 해수부 우리 시 전부 이렇게 국유지 공유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인데 한 발짝도 거의 못 나가고 한 2년간을 그냥 갔어요. 그냥 가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인건비도 인상하고 물가가 자재비도 인상돼 가지고 6억을 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하면 그거 되겠나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이 몇 년째를 그냥 답보 상태로 한 발짝도 안 나가시다가 이제 와서 몇 년간 기간을 걸쳐 가지고 하셔가지고 사업비 뭐 물가 다 올란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리고 불법 건축물 한번 이전하는데 거기 2년이나 걸렸어요. 2년에 걸려요. 그거 이전한 데는 그거 허가 받아가지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허가 다 받으셨어요? 허가 받았고 저희가 지금 또 불법 건축물이 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최대한 이제 행정적 우리 시가 물론 과장님 보고만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국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불법 건축물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불법 건축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철거해가지고 부가금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고 다 하고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그렇게 묵인하고 계속 인정해줬다가 뭐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철거 안 하니까 계속해서 2년씩 이렇게 그거 공모사업에 110억이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그러면은 그 광진항에 200억이 더 투자가 돼요 지금. 그래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봉인가요? 저희가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도 뭐 1년 정도 지연된다 그러면 이해는 가요. 그리고 뭐가 건축물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한 2년 있다 보니까 뭐가 건축물을 옆에다가 아주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건물을 아주 새로 싹 지어줘요. 그다가 거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아닌가요? 거기는 이제 어촌 그 어항 점령 허가를 그 정도 할게요. 네네. 과장님 이게 어촌 뉴딜 300 조금 전에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저 항이 15개 항만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첫 번째 후진항 광진항이 어촌 뉴딜 300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후진항에 이렇게 하시면서 광진항에 한 6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광진항에 보면은 뭐 PPT 좀 하기는 하셨어요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비 사업의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 예산실장님 잘 들으셔요. 우리 정라행정복지센터도 국비 받아가지고 어렵게 국비 받아가지고 하셨다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시비를 대신 투입을 하셔요. 아까도 노곡항도 얘기하시던데요. 농산어촌 개발사업 선정은 많이 됐어요. 초곡항도 되고 다 어촌 뉴딜 300이라든가 농산어촌 공모사업이 다 어렵게 그것도 용역자 가지고 어렵게 하셨어요. 작은 항을 전부 다 아름답게 친수 공간을 시설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어촌항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조금 두리뭉실하게 저기 동해항 3단계 공사 우리 그 삼척 해수욕장은 후진항하고 결부시키지 마셔요. 그거는 후진항은 어촌 뉴딜 300이고 삼척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해상공원 지금 만드는 거는 동해항 3단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인근 지역에 뭐 침식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친수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는 그거 뭐 동해 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뭐 결과가 났다 그랬어. 그 합의를 봤다 안 그랬어요? 우리 범대위하고 네,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 저 현장에 가보면은 공사 진행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리 교량 파일을 지금 많이 이제 저 공사를 다 했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진한 5천 뉴딜 300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요. 시민들이 보달해도 그렇고 그게 만약에 또 3단계 공사 그거 해서 늦어지면 또 시비 투입되고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 시비 예산을 이렇게 6억 원 이거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을 이렇게 계상시킬 때는 뭔가 좀 단위 사업까지 뭐가 설계가 변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재비가 얼마가 인상이 되었다든가 해야지 그냥 6억 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리면은 저희들 보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어느 정도 뭐가 변경이 돼 가지고 6억 원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6억 원을 더 투입을 순수 시비로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서면으로 추가 이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관련해 갖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네요. 다 네. 소진했죠. 소진 1,500만 원 이제 예산 받아가지고 다 네. 소진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1,000만 원 추가로 이제 세우는 그 거. 2,500만 원 네. 소진 다 집행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500만 원 더 받았고 이제 네. 1,000만 원에 이제 1,500만 원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장호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정치망 배 보니까 고등어는 한 5%나 10% 정도 잡히고 한 90%가 해파리를 그 정치망 배에 싣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그 지금 뭐 맹방이나 뭐 삼척 해수욕장 일대에도 해파리 때문에 지금 그 안전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바닷가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확보를 해갖고 그 어민들이 그 배에서 싣고 오면은 그 수매를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최대한 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우리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이사부 광장이 그 우리 이사부 장군을 홍가 을을 기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부 광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행사를 우리 수상가에서도 좀 어필을 해갖고 정나진 지역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장미공원에서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 반장 앞에도 충분히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저는 그 어민들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행사를 충분히 이 반장 앞에서 치를 수 있다. 뭐 시간 그래서 하여튼 이사부 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미공원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거에 대해서 정나진 그 상인들이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련 부서하고 어필을 해갖고 이사부 광장에서 광장이 있는데 장미공원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사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이 지금 상당히 뭐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데는 없죠? 있습니까?
조성해 줬는 데가? 그 고성군에서 이제 한 개소 이제 조성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강릉에 이제 한 개소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 관련해 갖고 뭐 다른 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하여튼 뭐 지금 실제 보면 뭐 임야에다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정치망 그물 조성 관련해서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지원과 기정액은 37억 5,281만 6천 원이며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8,509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3,791만 4천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2건이며 국비사업 1건, 도비 1건, 12건입니다. 국도비 사업 4건은 4월에 추가로 확보하여 근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 농업기술센터 소외실 리모델링 사업은 농업인들이 교육 수강 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외실 및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신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 농촌 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사업은 새로운 농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로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실증시험 포장 시험 연구 개발 사업은 제9회 삼척 국화 전시회 개최를 위해 국화 재배관리 인건비와 운송비 및 야간 조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93페이지 상단부 농촌 여성 농업 전문지 보급 사업과 중간부 427 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270만 원과 3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 제55회 강원도 427 경진대회 지원 사업은 427 청년 농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통한 우수 사례 확산과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원덕 유기농 교육관에서 도 427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 지원을 위해 신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부 농업인 대학 운영은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과 교육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고 교육생 맞춤형 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과 현장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료와 교재 제작을 위해 11호 추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품목별 현장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를 11호 추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농업인 창업 마케팅 육성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가공 창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를 하고자 강사료와 상품 개발 조리 기구 구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삼척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물 가공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실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생활 개선의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은 농업 농촌 여성 지도자들의 교류와 소통 화합을 위해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 생활 개선의 한마음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신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농기계 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경운기 방향 지시 등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정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마이크 좀 24년도 낮추시고.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00조 맨 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86억 3,685만 5천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 사업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조 상단입니다. 연구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 중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세부 사업에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연구시설 내 도시 계획 결정 및 변경 8천만 원과 시설물 정비 2천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예상하였고 파쇄 지원 차량 2대 구입으로 도비 3,700만 원 포함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특화 장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 사업 중 토양검정실 운영 세부 사업에 토양검정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 결과 총 공사비 21억 1천만 원으로 23년도 2월액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스파라거스 복합 재배 장치 구축 농가 실증 재배 세부 사업은 신청 농가의 신청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일부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00쪽 맨 및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세부 사업에 수국 정원 관수 시설 설치 및 하우스 비닐 교체 비용 일부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 지원 단위 사업 중 디지털 농법 기반 고냉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도비 배분액 20억 중 8억이 6월에 감액 확정돼서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8억 중에 태백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1쪽 중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세부 사업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차량 및 목재 파쇄기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1천만 원을 공공운영비 1천만 원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1쪽 하단과 502쪽 상단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운영 단위 사업 중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총 공사비 200억으로 24년도 사업비 83억 중 기정액 39억 5천만 원으로 금해 추경 예산에 국비 21억, 도비 2억 7천, 특별조정금 5억, 시비 14억 8천, 총 43억 5천만 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80억으로 24년도 사업비 32억 중
기정액 8억으로 금액 추경 예산에 국비 8억, 12, 16억 총 24억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02쪽 하단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홍보 사업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착공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 보고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 위에 502페이지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하고 우리 보금자리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시는 이게 위탁 사업의 위수탁 사업을 이게 농어촌 공사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소장님도 같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촌지원과든 기술보급과든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을 이게 위수탁 업체들이 그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업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하셔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좀 쓰라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제1농공단지에 지금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도 농공단지는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법령도 있고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업체들의 그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우리 시가 이게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보금자리 외 사업들도 다른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꼭 좀 업체를 누구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우리 지역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예산이 이만큼 예산이 풀리고 하면 지역 경기가 그래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네, 협의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공사에 수 참여할 있도록. 수 있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문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502페이지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좀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정 절차 중이고요. 그 보완 조치 계획 이행 후에 작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일정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조금 지연 부분이 있거든요. 인허가 사항이나 행정 절차들이 그 도시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사업을 잘 챙겨 보셔서 우리 국비 사업이기도 하고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잘 살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2페이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가 그 부지 내에 네. 미매입 필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도지 보상에 대한 공익성 사업 인정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진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올해 그 시설 공사인 기반 조성하고 온실 공사가 8월 달부터 이제 들어간다 했는데 그럼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행정 절차 이행 후에 또 입찰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되면 저희가 예정 착공일은 12월 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이게 마무리돼야지만 또 우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지금 건축 설계는 끝났죠. 인허가는 다 나왔나요? 농촌 보금자리 설계 및 인허가. 여기도 지금 그 1지구, 2지구가 네네. 연구시설로 도시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그 결정 변경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네. 연구시설에는 지금 보금자리 조성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돼서 네네.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 지금 기본 계획이 그 보완 조치가 떨어졌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 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요. 네. 우리 기농 기촌인 그 농촌 청년들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사업이고 또 기농 기촌 농촌 청년들이 어떤 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어떤 걸림돌이 지금 많이 네. 생각지 않는 걸림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 두 사업이 조금 뒤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딜레이되는 듯한 그런 게 이제 계속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네. 참 쉬운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하고 우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좀 빨리 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어떤 우리 시의 인구 감소 소멸 지역으로 가는데 청년들이 유입을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집중해 주시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미리 좀 행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뭐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하고 농어촌 보금자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로 보았어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또 그 이러한 것들 어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못하고 검토해서 찾아내지를 못하면 이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 때에 맞춰서 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가 12월에 착공 가능하다고요? 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농촌 보금자리 사업은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그 보완 조치나 인허가상 도시계획 결정 이런 이행 이후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이제 입찰이나 업체 네.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넘어가야 상반기 되나요? 네, 상반기에요. 네. 경우로 지금 착공 예정하고 네.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